반갑습니다. 어제 루머로 전해드렸던 TC 메슬라님께서 공유했던 정보, 중국 6인승 모델 Y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웨이보 공식 테슬라 계정에서는 약 12시간 전에 바로 6인승 모델 Y를 공개하였습니다. 6인승 모델 Y 같은 경우 기존 모델 Y와 비교해서 더 길어진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심지어 힐 베이스를 보게 되면 모델 X보다 6인승 모델 Y가 더 길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기가 텍사스에서는 계속해서 사이버캡 캐스팅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촬영된 캐스팅을 보게 되면 사이버캡과 함께 모델 Y 캐스팅 역시 많이 목격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추가 장비 역시 기가 텍사스로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측에서 공식적으로 저가형 모델 판매를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그록의 컴패니언 기능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Superposition means they're in all possible states. Here, there, up, down. 지금 일론이 공유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그록의 동반자 기능을 이용해서 양자 역학을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만 콕콕 집어서 알려주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구열이 뛰어나고 일타 강사를 좋아하는 한국에서 그록이 다운로드 1등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비슷하게 학구열이 높은 일본 역시 동반자 기능이 나오자마자 생산 부분 카테고리에서 그록 다운로드가 1등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그록의 동반자 기능 출시 이후 다운로드 1등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다운로드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인공지능, 그록의 컴패니언 기능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일상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그록의 동반자 기능이 큰 인기를 얻다 보니 여성 캐릭터뿐만 아니라 남성 캐릭터까지 등장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의 한 유저가 만약 남성 캐릭터가 등장하게 된다면 안드레 카파시의 이름을 따서 안드레라는 이름으로 등장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글을 남기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안드레가 동의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댓글에 대해서 안드레 본인이 등장하여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농담을 던지고 일론 머스크는 $420 69센트라는 친근한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안드레 카파시 같은 경우 AI 대부이고 초기 테슬라 오토파일럿 및 FSD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 카파시는 현재는 테슬라를 떠나서 AI 교육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처럼 X에서 일론과 친근한 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테슬라 혹은 XAI로 돌아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I 산업의 핵심 요인이 데이터와 슈퍼컴퓨터 그리고 인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일론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 역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비단 AI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테슬라에서 보일 수 있듯이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 밖에 아크인베스트의 샘 콜러스가 테슬라와 웨이모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택시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마일당 요금입니다. 택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버를 사용하든 리프트를 사용하든 택시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1라도 더 싼 쪽을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결국 얼마나 저렴하게 택시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이모 차량 같은 경우 하드웨어 자체가 테슬라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마일당 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웨이모는 테슬라처럼 수요가 피크일 때, 저점일 때에 맞춰 차량을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차주들이 자신의 차량을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웨이모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의 공급을 피크 타임에 맞추게 되면 웨이모는 차량의 평균 가동률이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한 대 한 대 차량도 비싼데 이 차량을 피크 타임 수요에 맞춰서 보유하게 된다면 피크 타임이 아닐 때는 나머지 차량들은 놀고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앞서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마일당 요금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소규모 차량만 보유하게 되면 피크타임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웨이모도 우버와 제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 우버 같은 경우 사람이 직접 운전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마일당 요금이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테슬라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등록시키고 본인이 차를 쓰지 않는 동안 로보택시로 활용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요가 높을 때는 당연히
택시 요금 역시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에 의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테슬라 차주들에 의해서 수요가 높은 구간에 본인의 테슬라를 로보택시로 등록하는 테슬라 로보택시 공급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 밖에 웨이모 같은 경우 2018년부터 상업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또 차량은 약 1,500대 수준이고 올해 2,000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실제 2,000대가 추가될지 추가되지 않을지도 알 수 없지만 테슬라는 하루에 5,000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0대의 차량 모두 로보택시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웨이모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웨이모 로보택시 차량이 실제로 정말 안전하다면 지금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 조그마한 사고들은 있지만 그래도 꽤 안전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왜 안전한 웨이모 차량의 확장 속도가 이처럼 느릴까? 보통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고정 비용을 낮춰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 방안입니다. 그런데 웨이모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7년 동안 1,500대의 로보택시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올해 2,000대를 추가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웨이모가 확장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드웨어 비용 자체도 비싸고 이 하드웨어를 유지 보수하는 것도 소량의 맞춤 차량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이 아주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더욱더 본질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 지역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 운영 지역 확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혹은 AI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바로 웨이모의 확장 속도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수소차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수소차를 다양한 마케팅으로 화려하게 광고하지만 자동차에 수소 배터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수소 배터리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순수 전기차의 효율을 따라갈 수 없는 추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온갖 좋은 말로 광고를 하면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더 좋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물리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스텔란티스도 수소차를 포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의미있는 수소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물리학적으로 효율성 면에서 전기차에 밀렸지만 대대적인 마케팅을 한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이즈에 휩쓸린다는 것을 매번 보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게 웨이모의 자율주행입니다. 그 밖에 지난 14일 일론 머스크는 3주 정도 뒤에 스타쉽이 다시 발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쉽 발사 주기를 보면 중간중간 변동폭이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발사에서 2차 발사 때까지는 212일이 걸렸지만 그 다음은 117일, 그 다음은 84일, 그 다음은 129일로 점점 더 내려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9차 테스트까지 진행이 되었고 다가오는 10차 테스트는 8월 초에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밝힌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난 스태틱 파이어 테스트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현재 스타쉽은 이런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서 빠르게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9차 발사가 5월 27일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10차 발사 같은 경우 지난 5월 27일 기준 69일이 지난 8월 4일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